자, 그럼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까요?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신회리의 토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화성시 여기는 남양읍 신회리에 위치한 토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땅인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신회리 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 이제 두 개를 좀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답입니다. 왜 신해리 쪽에 토지를 갖고 왔냐?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국제 테마파크가 바로 옆에 현재 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테마파크의 어떤 확장성, 거기에 따른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하나는 그 전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에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한 2,231평방미터로 약 9평형대로 하게 되면 약 한 674평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도는 자연 녹지 지역이지만 지목은 전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투자하기에 안성맞춤인 토지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또 농막을 꾸며서 또 주말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현재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으로 충분히 좀 활용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자체가 전원주택지로 현재 지금 활성화되어져 있어서 주변 시설에 전원주택으로 활성화되어져 있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농막으로 활용 가치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16억 8,5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제 답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옆에 거기서 약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토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한 1,091평방미터고 약 한 330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는 약 한 8억 2,500만 원입니다. 둘 다 이 답이라든가 이 전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이 도로가 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농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든가. 근데 이게 봉 토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적인 것이 이 수정공사에서 갖고 있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인접해져 있는 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 사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도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평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저쪽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이렇게 즐비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가까이 보게 되면 전원주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쪽 주변 지역이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개토를 해서 이제 땅을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주택 부지가 분양을 처음 청약 분양을 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약 한 150대 1의 평균 청약률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관심을 보였던 전원주택에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농도 즉 도로가 이렇게 그 아스팔트 길은 아니지만 이 도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로에 좀 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로에 좀 인접해 있는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단독주택의 단지에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가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원주택으로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전원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뭐 지류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요. 그 주변 지역에 어떤 그 뭐랄까요 환경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좀 꾸며져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좀 잘 꾸며져 있는 것들은 뭐랄까요 먹자 상권도 잘 발달이 되어져 있고 또 이제 뭐 주변 지역의 상권 시설도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리 토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2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전으로 되어 있는 곳 600평 이상의 땅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답으로 되어 있는 곳 330평의 토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옆에 바로 도로에다가 단독주택까지 인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에 대한 활용 가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 이거 입지 주변의 환경에 비추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호재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입지와 호재는 좀 어떻습니까? 네, 입지하고 호재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토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입지와 호재입니다. 일단은 그 서해안고속도로 이 매송 IC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양쪽으로 도로가 인접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IC, 또 하나는 평택시흥간고속도로 이 남한산 IC에 인접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고 이 빨갛게 이제 노선이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서해선입니다. 이 서해선이 이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이 송산역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면 이제 개통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요게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위에 이제 빨간 것으로 신안산선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요게 이제 신안산선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이다. 즉 서해안도로와 또 신안산선과도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연결이 되면서 서울과의 어떤 물류나 이런 것들을 사람과 물류를 같이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약 한 12,000여 세대로 꾸며져 있는 아파트가 바로 본 물건지 주변 지역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다 보니까 상권도 잘 발달되어져 있고 학원과 시설도 잘 발달되어져 있고, 또 이제 그 앞쪽으로 해서는 이 단독주택 단지가 현재 좀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본 물건지, 즉 전과 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본 토지가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화면상으로 안 나오지만 바로 여기 앞쪽에 이제 조금만 산만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국제 테마 관광지가 크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본 토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이 이 토지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그 호재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송산 그린시티를 좀 개요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동축지구와 서축지구, 이 남축지구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본 물건지가 있는, 본 토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축지구입니다. 그래서 동축지구가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도 현재 좀 많이 들어서고 있고 전원주택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축지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현재 꾸며주고 있는 국제 테마파크가 2026년 정도면 준공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얘기로는 뭐 디즈니랜드의 몇 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디즈니랜드의 몇 배다 하는 어떤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좀 계획도로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도로라든가 주변 지역의 뭐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개발 압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동축지구에 위치해 있는 남아있는 짜투리 땅들이 개발 압력을 상당히 좀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본 토지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서해선 이 송산역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송산역이 이제 그 2024년도 좀 예정을 합니다. 원래는 2023년도였었는데 이게 이제 1년 정도 연장이 돼서 2024년도 약 한 12월 달에 개통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좀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해선이 이제 송산역의 끝에머리에 딱 종착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은 송산역 쪽 바로 위쪽에 차량 기지를 만들어서 이 신안선선과 또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송산역이 신안선선과 또 연결이 되면 그만큼 또 개발 압력이 또 상당히 좀 심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본 토지 같은 어떤 이런 제한구역에 있는 전 닷들이 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토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그 미래 가치가 확정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가격이 먼저 올랐겠죠. 하지만 잠재적인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토지에 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신안선선 이 국제 테마파크역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독산과 시흥사거리 또 석수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는 거죠. 또 이제 이 신안선선의 특징은 신분당선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지하로에서 나가지는 않겠지만 지상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어떤 그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신안선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제2순환선 도로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2순환선 도로가 이제 한 28년도 정도면 개통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제 거의 이제 제2순환 도로가 요게 이제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동그랗게 제1순환선 도로처럼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화성시 시내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화성의 개발의 압력을 높여줄 만한 호재들까지 차근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궁금증 하나 남았죠? 여기 가격 전략 어떻게 되는지도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가격 전략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 한 2,231평방미터, 약 한 670여 평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대출과 매매가와 대출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0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을 이제 잘라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농막의 개념을 갖고 또 이제 전에서 뭐 꾸며서 뭐 주말 체험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고객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통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매매 가격을 좀 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답인데요. 답 같은 경우는 1,091평방미터, 약 한 330평 정도가 되죠. 본 토지 같은 경우는 8억 2,500만 원입니다. 그 대출이 약 한 3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한 4억 9천만 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쪽에 답인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아스팔트로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도로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